예,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8억 원대라고 특검이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손해가 아니라 8억 원대 이득이다. 예. 자,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출석하는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으니까요. 자제 좀. 준비하신 거 아니요.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좀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예, 조기현 부위원장 변호사시니까 김건희 여사 측은 일단 계좌만 빌려줬고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특검에서는 영장 내용에다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2년 2개월 동안 김 여사가 3,700번 이상 매매 주문을 냈고 8억 1,000만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가담한 공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로 든 게 그 주가 조작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예상 밖의 큰 돈의 수익률을 정해줬다. 이 돈 성공하면 성공 보수로 드릴게요. 이거를 얘기했다는데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까, 보통?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은 아마 계좌 분석을 다 끝냈을 거고요. 아마 특검 수사 이전에 이미 이 수익에 대해서 이 검찰에 제출된 검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23억을 최은순, 김건희 씨가 얻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얻었다. 1차 보고서가 있었는데 특검은 구체적으로 이 통정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시점과 이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하고 8억 1,000만 원으로 특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기존 입장대로 계좌만 빌려줬고 주가 조작 사실 몰랐다는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는 이미 이 서울고검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미래에셋 관련된 녹취록 등을 통해서 당시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에서 증권사 직원과 나눴던 통화 내용을 통해서 실제 김건희 여사가 알고 했다는 확실한 정황을 넘어서는 이 증거를 확보했고 그것을 아마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2011년 11월경에 관련된 통화 내용에서 확인된 건데 이렇게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고 이 계좌를 맡겼던 측과 40% 전체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고 그 40%라는 게 이례적으로 큰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걸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인 거예요? 그렇죠. 통상적인 수수료 수준을 넘어섰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60% 40%라고 하면 1인 매매에서도 있을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그 금액은 이 통정 매매를 알고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인 것이고 특히 이 대화를 한 직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로부터 1억 7천만 원이 수표로 인출된 내역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모르고 계좌만 맡겼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수수료로 줄 돈을 수표로 뽑았다. 예, 찾았다는 내용까지 보도가 됐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뒤엎을 만한 물증을 특검이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만간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되죠. 과연 이 정황들이 김 여사의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자,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관련된 여론조사 횟수도 특정이 됐습니다. 관련된 발언 준비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저희 지금 전화했는데 예.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장 단장님. 지금 보면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요구했다라고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었고 내가 사업인인데 내가 공짜로 뭘 바라고 뭐 공천해 줄 테니까 여론조사 갖고 와. 나 이렇게 주장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 뭐 팩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총 58회라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 시점이 대통령 취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업무방해라든가 직권남용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 7,440만 원 이것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받았으면 그냥 갖다 줬기 때문에 그냥 받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두 번째 사유로 정치강구 위반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핵심적인 사안이고 그때 자택에서 명 씨와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렇게 해서 만나서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서 공천 청탁 얘기가 오고 갔다 이거죠? 네네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장제원 전 의원 이제 후에 비서실장이 되죠. 장제원 전 의원을 통해서 윤상현 당 공관위원장한테 전달을 했고 물론 전달을 받았다. 그런 것은 윤상현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실토를 한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공관위에서 이것은 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구속의 핵심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워낙 혐의들이 많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의 공세, 특검은 이런 걸 확인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구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성필 부대변인. 네. 사실 뭐 목걸이, 신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조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어머니를 사들인 친정 어머니를 사들였는데 그게 오빠 집에 가 있었고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 그걸 다시 빌린 거라는 게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인 거고 특검 측에서는 아니 모조품 진품이 2015년에 나왔는데 어떻게 2010년에 모조품을 사서 부모님 어머님을 드릴 수 있느냐. 이 발언은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어떤 혐의가 있었을 때 제대로 된 강도 높은 수사와 조사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상당히 특검팀에 대한 대응을 느슨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본인의 변호인들하고도 저는 충분히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어떤 측근들과 그 어떤 증거와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바로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어쨌든 재판부에서 저렇게 지인에게 빌렸다. 오빠에게 선물했다, 엄마에게 선물했다, 내가 샀다, 언제 샀다. 근데 바로 거짓말로 드러난 이런 것들이 저는 재판부가 봤을 때 구속영장을 바로 이렇게 발부할 만큼 너무나도 증거인멸, 입맞추기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통일교 그 윤영호 본부장하고 대화를 들어보면 이게 인상을 받아가지고 건강해졌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건 사실 인상, 가방, 목걸이는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를 잘 받았다는 말 하기가 멋쩍어서 우회적으로 인삼만 잘 받았다라는 것을 말한 것 같아요. 김 여사 쪽에서는 또 인삼 안 먹는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본인도 토양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먹었다고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증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라는 걸로 추측해 볼 수도 있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원 대변인. 지금 발치수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250이 싣느냐, 260 싣느냐. 특검 측에서 주요한 발언은 가방 갖다 주고 신발로 바꾼 발 사이즈가 250인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 집에 있었던 신발은 다 260이었다. 잘못된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안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유럽 사이즈를 또 얘기하네요.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저 유럽 기준 39 샤넬 슈즈 사이즈는 밀리미터로 환산하면은 이제 260mm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특검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 여사 측에서는 이걸 재반박하기를 본인의 집에서 압수수색 당시에 발견되어서 촬영된 신발들 260mm 사이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이 뭐 샤넬 슈즈 사이즈로는 40 또는 41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
부분은 적어도 뭐 구속영장 단계에서 명확하게 가려지지는 않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재판에 가게 되면은 신체 검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발견된 신발이 치수가 얼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입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발 크기를 재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신발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장면 참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실까 궁금한데 송 변호사 보기에는 10일 있을 영장 심사에서 결국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상황의 중대성 이 세 가지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텐데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에는 재판부가 눈여겨볼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있어서 방조범의 수준을 넘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소명이 되는가.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지금 김 여사가 문제의 물건들을 정말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다툼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았다고 볼 만한 역시나 요소들이 충분히 소명되는가 이 부분을 볼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은 지금 김 여사가 본인의 주변 인물들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주가 조작 부분이 만약에 방조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영장 담당 판사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알선수재 부분에 있어서 물품이 정말로 전달됐는지에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기각될 수도 있는데 다만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에까지 나아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일 있을 영장 심사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